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국정감사 대신 태풍 피해 지역을 돌아보고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맞는 재해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군의 구상권 청구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의 설득이 필요하다며 원희룡 지사가 정치력을 발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풍 차반의 습 당시 갑자기 불어난 하천물에 차량 수십 대가 떠내려간 제주시 한천교. 재산 피해액만 20억 원에 이릅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이 국정감사 대신 태풍 피해 상황과 복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예상치 못한 폭우와 복개천의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를 위한 진단과 대책에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번 복구하고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진단이 필요하고 할 것 같아서 그 행자부 장관께 한번 바로 안전처. 우리 안전처하고 안전처 장관하고 이렇게 한번 좀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제주 지역 현안 보고에서는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해군의 구상권 청구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오히려 당 지도부나 어떤 여당 의원님들 몇 분을 직접 만나서라도 이 부분을 타개하지 않으면 실마리를 찾기가 참 어려울 것 같거든요.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과연 그 행동들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 당국에도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좀 알려나가고 외국인 범죄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맞춤형 치안 제도에 대한 요구도 잇따랐습니다. 외국인 범죄 내지는 관광객의 피해라는 이런 그 범죄 발생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어떠한 그 노력들을 해왔고 그게 어떤 역량이 구축되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원희룡 지사는 경찰의 외삭과 신설이 시급하고 무사증 허점을 노린 불법 체류자를 막기 위한 출입국 관리기관의 조직과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태풍 차바가 몰고 온 해양 쓰레기가 제주 해안가를 온통 뒤덮어 마을 어장에 오염될 우려가 높은데요. 주민과 공무원들이 바닷가 청소에 나섰지만 치워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소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풍 차바가 제주를 휩쓸고 지나간 지 일주일째. 바닥을 드러낸 바닷가는 온통 누런빛으로 변했습니다. 뿌리째 뽑힌 나무 기둥과 낙엽 등이 켜켜이 쌓인 겁니다. 무거운 나무 기둥은 여러 장정들이 어깨에 들쳐매고 방파제까지 하나씩 옮깁니다. 군인과 자원봉사자, 공무원 등 300여 명이 모여 바닷가 대청소에 나선 겁니다. 이런 때일수라도 좀 빨리 나와서 하루 속히 자연 환경 깨끗이 하고 우리 여기 어민들 생활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게 이제 보람인 것 같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 항포구와 바닷가에 쌓인 해양 쓰레기는 500여 톤가량. 해양 쓰레기를 빨리 치우지 않으면 마을 어장이 오염돼 어패류 생육에 피해가 우려됩니다. 썩은 냄새도 나고 하고 또 뭐 농산물 같은 거 좀 밀려온 호박 같은 것도 보이고 뭐 유리병 같은 거라든지 진짜 쓰레기가 다양하네요. 예. 너무 엄청나네요, 진짜. 수거 작업이 시작된 지 1시간이 채 되지 않았는데도 민간군이 걷어올린 해양 쓰레기들이 수북히 쌓였습니다. 사면이 바다인 제주에서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는 1년에 2만 톤가량. 하지만 수거되는 쓰레기는 45%에 그치고 나머지 절반은 바닷가에 방치되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부터 해양환경미화원 제도를 두어서 저희들이 우리 지방 예산하고 인력을 투입해서 매일 치울 수 있도록. 제주도는 오는 15일까지 바닷가 청소를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쓰레기 양이 워낙 많은 데다 업체의 처리난으로 임시 적치하고 있어서 청정바다를 회복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태풍 차바로 인한 제주 지역 피해 규모가 230억 원을 넘었습니다. 제주도는 국회 안행위 업무 보고에서 이번 태풍으로 인한 제주도 내 재산 피해액이 모두 231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시설은 항만과 어항, 체육시설 등에서 141억 원, 사유시설은 비닐하우스 파손과 주택 침수 등으로
90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15일까지 읍면 동사무소에서 피해 신고를 받고 있는데 사유시설은 예비비를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양식수산물의 재해보험 대상을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현재 넙치와 돌돔, 전복 등 9개 품목에 한정된 양식 재해보험 대상을 양식 중인 모든 어패류로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폐사한 양식 수산물 123만 마리 가운데 터봇과 참조기, 해삼 등이 재해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들입니다. 지난 2007년에 태풍 나리 이후 하천의 범람을 막겠다며 제주시가 한라산 중턱에 대형 저류지를 13개나 만들었었죠. 그런데 태풍 차바가 엄청난 양의 폭우를 쏟아부었는데 저류지가 재구시를 못해 부실 공사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빗물 50만 톤을 저장할 수 있게 만든 한천 제2저류지. 하천 중류에서 물을 빼 하류 범람을 막겠다며 제주시가 지난 2008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물이 들어와야 할 입구에는 흙과 돌로 작은 언덕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저류지 입구에 큰 돌무더기들이 쌓여 있으면서 불어난 물이 저류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천 하류 쪽으로 그대로 흘러내려갔습니다. 이 때문에 하류에 있는 한천 복개 구간은 9년 만에 또다시 범람했습니다. 하지만 대형 저류지 2군데는 폭우 속에서도 정작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보조적인 문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유입부, 저류지의 유입부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운영 관리하는데 매뉴얼이 이제 필요한 것인지 하는 다양한 그 방법을 통해서 저류지의 효과를 평가를 충분히 해서 병문천 제3저류지는 아예 뚝이 터져버렸습니다. 물을 가둬야 할 저류지가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데다 땅을 파지 않고 흙과 돌로만 뚝을 쌓아 올려 부실 시공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이 확 먹으니까 위에서 벌어지는 상태였어요. 이제 이 벌어지면서 이 위에서 무너나니까 여기 물이 찼던 게 절반 정도 찼던 게 같이 덩달아서 그냥 밀고 이라고 넘쳤던 거예요. 태풍 나리 이후 저류지를 짓기 위해 들어간 예산만 940억 원. 부실 시공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설계 도면을 요청했지만 제주시는 문서 보관기관이 지나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태풍 차바는 제주를 거쳐 부산 해운대에는 거대한 해일을 몰고 와 쑥대밭을 만들었는데요. 제주 연안의 해수면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어 제주에서도 이런 해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왕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빼어난 해안 절경을 자랑하는 용머리 해안. 해마다 수십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지만 탐방로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해수면 수위가 높아지면서 탐방로 일부가 물에 잠겨 관광객들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용머리 해안의 통제 일수는 200일. 지난 2008년보다 7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예, 작년에 비해서 아주 갑절 통제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당황하고 있어요. 물때를 참조하면서 하는데 요즘 그걸로서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가지고. 1970년대 이후 제주 연안의 해수면 상승률은 연간 4.56mm,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2배 가까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기후 변화 때문에 크루시오에 대한 변화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복합돼서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제주 연안에 들어오는 태풍 차바가 몰고 왔던 해일보다 더 강한 해일이 앞으로 더 자주 발생할 것이란 경고도 나왔습니다. 해수면이 높아진 데다 엘니뇨와 라니냐 등 이상 기후의 영향으로 태풍의 위력이 점점 세지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평균 해수면도 상승을 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그 해일의 높이도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해수면 상승이 이런 극한 상황, 해일이 왔을 경우에는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수면 상승 속도가 점점 빨라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심층적인 연구와 함께 이에 맞는 재해 예방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왕섭입니다.
한반도에서 철기 사용이 본격화된 것이 1600년 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철기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자동차도 뚝딱 만들어내는 요즘이지만 4세기 당시의 자연 상태에서의 고대 제철 기술은 지금도 풀지 못한 수수께끼라고 합니다. MBC 충북 심충만 기자입니다. 충주시 칠금동의 백제 제철 유적을 복원해 점토로 빚어올린 높이 2.7m의 재련로. 불댕긴 땔감에 풀모질로 바람을 넣으니 1200도의 성난 불길이 일렁입니다. 달아오른 재련로에 철광석을 놓고 이 돌이 녹아내릴 때까지 꼬박 12시간. 녹는 점 차이에 따라 불순물을 걸러내는 긴 과정을 통해 원초 상태의 철을 얻어냅니다. 고대 자연 상태에서 어떻게 철을 얻었을까? 이 궁금증을 풀어내는 실험입니다. 잡새를 생산해서 우리가 뭘 만들려고 그러냐면은 대장간에서 호미도 만들고 칼도 만드는 단조품을 만들기 위한 제철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지금. 최근 2년 동안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의 고대 제철 기술 복원 실험은 이번이 4번째, 예비 실험까지는 20번이 넘습니다. 원시적 수작업으로는 철의 순도가 낮아 단련 과정에서 깨져버리는 등 번번이 최종 철기 제작에 실패하며 고대 제철 기술을 따라잡지 못한 것입니다. 결론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첨가물이 비법, 고대의 지혜를 찾으러 시행착오를 반복합니다. 유적에서 나오는 것들하고 그리고 저희가 실험의 결과에서 나오는 것들이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같은 것으로 맞춰 나가기 위한 그런 실험들을 계속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거죠. 한편 앞선 예비 실험에서는 고대 방식으로 실제 철기 제작이 가능할 강도의 결과물을 얻어내 이번에는 수수께끼가 풀릴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제주는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북부 지역은 북동풍이 불면서 낮에도 기온이 17도에서 20도에 머물며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낮 기온이 지금보다 2, 3도가량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21도에서 23도가 예상됩니다. 동부 지역도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아 지금보다 1, 2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산간에도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 최고 기온은 윗세오름이 12도, 성판하기 14도가 예상됩니다. 섬 지역도 종일 구름이 많은 가운데 기온이 21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제주 앞바다와 남해서부 먼바다에는 물결이 1에서 2m로 낮게 일겠지만 북동풍의 영향으로 남쪽 먼바다에는 물결이 높아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기 JDC 이사장 재공모에 모두 19명이 지원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차기 이사장 공모를 마감한 결과 도내 인사 11명 등 모두 19명이 지원했습니다. JDC 임원추천위원회가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후보자 3명을 기획재정부에 추천하면 다음 달 중순쯤 차기 이사장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JDC 이사장 공모는 당초 지난 6월 이뤄졌으나 사전 내정설 논란에 휩싸여 지원자 8명이 모두 부적격 결정되면서 재공모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2018년까지는 전기자동차가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이 면제됩니다. 제주시는 최근 공포된 제주도 주차장 설치 조례 개정안에 따라 오는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공영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는 전기자동차의 주차 요금을 전액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주차 요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나갈 때 전기자동차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이 경찰에 불법 감금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6부 심규홍 부장판사는 서귀포시 강정동 주민과 운동가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2년 경찰이 해군과 협의를 마치고 나오는 자신들을 애워싸 2시간 정도 이동하지 못하자 소송을 냈었고
1심에서는 1인당 5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30일부터 제주 여수 구간에 하루 한 차례 항공편 운항을 시작합니다. 항공권 예약은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제주 출발 시각은 오후 2시, 여수 출발 시각은 오후 3시 30분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이번 정기편 운항으로 도민들의 문나들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있는 KIS 한국국제학교가 다음 달 정시 신입생 모집을 위한 입학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수도권 지역 입학설명회는 다음 달 5일 서울에서 열리고 부산은 다음 달 6일, 그리고 제주 지역 설명회는 다음 달 19일 학교에서 열리며 참가자들의 캠퍼스 투어가 가능해집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